매주 다양한 동물들의 생태를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. 과학관역동물원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도 뒤에 보이는 화면으로 힌트를 얻었는데요. 오늘 주제는 코알라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아무래도 너무 귀여운 모습에 저보다 먼저 눈길을 끌 수밖에 네. 없죠. 네. 코알라는 이제 우리가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워낙에 인기가 많아서 아시는 네. 것처럼 이 다양한 캐릭터 또는 뭐 다양한 영상으로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코알라 하면 어떤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? 뭐 코가 크고 뭐 인형 같은 귀여운 모습도 네. 떠오르고요. 저는 그 나뭇가지가 갈라진 사이에 딱 누워가지고 매달려 있는 모습이 떠올라요. 마치 나무늘보처럼요. 네, 맞습니다. 방금 나무늘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코알라가 나무늘보만큼이나 게으른 동물입니다. 아, 코알라는 보통 하루에 20시간, 많게는 22시간까지도 잠을 24시간 자는데요. 중에 그렇게 많이 잔다고요? 네, 그렇죠. 엄청 많이 자는 편이죠. 이 긴 다리와 큰 발을 이용해서 나무에 올라간 뒤에 이 맹수지 앵커가 본 것처럼 자리를 아주 정확하게 잡습니다. 네. 그러면 그 자세로 꼼짝하지 않고 계속 잠을 자게 되는 건데요. 가끔씩 나무에서 떨어지기도 한다고 해요. 그렇지 않으면 계속 꾸준히 잘 수 있다고 합니다. 와. 아, 그런데 이동훈 기자가 코알라를 직접 봤다면서요? 네, 제가 자랑을 했었는데 네. 이 호주에 보통 가면은 코알라 많이 보러들 가시잖아요. 네. 저도 이 과학 기자, 저희 동물원을 진행하는 과학 기자답게 가서 코알라를 직접 보고 왔는데요. 와, 부럽다. 네, 이 코알라가 저 보시는 것처럼 나무에 이렇게 항상 매달려서 편안한 자세로 움직입니다. 저렇게. 아, 직접 찍으신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제가 야생 코알라가 있는 지역에 가서 찍은 거고요. 네. 네, 이 나무 사이를 자유자재로 오가면서 저렇게 자유롭게 풀도 뜯어먹고요. 저것도 제가 찍은 영상입니다. 아. 네. 아, 정말 야무지게 잘 먹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렇게 나무 위에서 이제 항상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저렇게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. 저도 잠이 많지만 하루 24시간 중에 22시간까지 잘 수가 있나요? 이 그나마 코알라가 하루 2시간 정도 깨어 있는 것도 먹이를 먹기 위해서입니다. 이 바로 코알라가 즐겨 먹는 앞서 보신 유칼립투스 나뭇잎인데요. 아, 이 나뭇잎이 사실은 이 수면 시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. 네, 코알라가 유칼립투스를 먹는다는 거는 잘 모르지만 저는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유칼립투스 잎에는 타닌이나 알코올과 같이 독성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코알라가 술에 취해 잔다 또는 뭐 독에 취해 잔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. 네, 코알라의 주식이지만 그래도 잠을 많이 자는 요소가 되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. 이 유칼립투스 잎은 수분이 풍부한 대신에 영양분이 아주 적습니다. 그래서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깨어있는 시간 없이 보통 잠을 자게 되는 건데요. 또 유칼립투스 잎은 섬유질이 많아서 질긴 편입니다. 코알라는 강한 턱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유칼립투스 잎을 씹어서 삼킬 수 있는데요. 대신 먹은 뒤에는 에너지를 쓰지 않고 이 섬유질을 소화하기 위해서 잠을 자면서 충분히 소화를 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. 네,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유칼립투스 잎이 독성도 있고 영양소도 적고 또 질기기까지 하잖아요. 먹이로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이 사실 유칼립투스 잎은 코알라밖에 먹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아, 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성이 있어서 다른 동물들은 이 대부분 잎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. 실제로 이 쥐에게 유칼립투스 잎을 먹이면 금방 죽는다 이런 실험 결과도 있었거든요. 이 코알라는 대신 장 안에 이런 독성을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있습니다. 한마디로 코알라만 이 유칼립투스 잎을 먹을 수 있으니까 다른 동물과 경쟁하지 않고도 충분한 먹이를 섭취를 할 수가 있게 어떻게 됩니다. 코알라만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는 셈인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하지만 이 코알라도 갓 태어났을 때는 이 소화 효소가 없습니다. 코알라는 주머니에서 새끼를 키우는 유대류인데요. 아. 처음 태어나면 캥거루처럼 네, 주머니에서 맞습니다. 키워요? 네, 아, 처음 태어났을 처음 때는 알았어요. 몸무게가 1kg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미숙아로 태어납니다. 그러면 이제 어미의 육아낭 속에서 젖을 빨며 살게 되는데요. 그런데 이 캥거루 말씀하셨는데 캥거루와 달리 코알라 육아낭은 거꾸로 달려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아기가 육아낭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을 때 얼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미의 엉덩이가 보이는 구조로 아. 되어 있습니다. 네, 좀 전에 화면에도 네. 이제 지나갔는데요. 네. 엉덩이 쪽으로 얼굴을 빼꼼 내밀고 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약간 민망하면서 좀 특이한 구조네요. 네, 여기에도 이유가 있는데요. 이 젖을 뗄 무렵이 되면 코알라가 육아낭에서 어미의 항문에 입을 대고 변을 받아 먹습니다. 아유, 변을 먹는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이 그 속에 반쯤 소화된 어미가 먹은 유칼립투스 잎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.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새끼도 유칼립투스 잎이 이런 맛이구나 알 수 있게 되고요. 또 이 장 속에 처음에는 없었던 유칼립투스 잎을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. 네, 뭔가 이상한
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네.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였네요. 네, 오해를 할 수 네. 있죠. 또 제가 듣기에는 코알라가 물을 안 마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. 네. 사실은 그렇습니다. 이 코알라라는 이름 자체가 물이 없다라는 뜻인데요. 아. 유칼립투스 잎에 수분이 많으니까 이 잎으로만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. 이런 의미에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. 실제로는 그렇지만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. 이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유칼립투스 잎이 말라버린 건데요. 촉촉하던 나뭇잎이 마치 고무처럼 딱딱해져 버린 겁니다. 얼마 전 이 호주 시드니대 연구팀은 코알라가 살고 있는 지역에 급수대를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. 네. 그랬더니 100마리가 넘는 코알라가 이 급수대를 찾아서 10분 넘게 물을 아주 벌컥벌컥 마시고 이제 간다고. 코알라도 기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거기다가 이 코알라는 더위를 잘 견디는 편이 아닙니다. 물론 호주도 여름엔 덥긴 하지만 네. 더위에 좀 약한 편인데요. 땀샘이 없어서 체온을 낮추려면 숨을 아주 거칠게 내쉬거나 물에 뛰어들기도 한다고 합니다. 특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는 축 늘어진 채로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네. 안 그래도 활동량이 적은 코알라인데 너무 더워서 지쳐서 저렇게 축 늘어져 있나 봐요. 네, 맞습니다. 뭐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온도가 몇 도 낮은 나무에 바짝 붙어 있으면 체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코알라가 더운 날 찾는 나무가 이 대부분 아카시아 나무와 같이 주변보다 5도 가까이 온도가 낮은 나무입니다. 유칼립투스 나무보다도 훨씬 더 온도가 낮은데요. 이렇게 표면이 좀 온도가 낮으니까 코알라가 자기의 몸에서 나는 열을 나무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. 네, 그래요. 그 이동 기자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코알라를 보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살 수 없는 건가요? 물론 환경의 영향 때문에 호주 외에는 대만이나 일본 뭐 아주 적은 지역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도 한 동물원에 2마리 정도, 한 지역에 2마리 정도 이렇게 아주 적은 지역에만 살고 있다고 합니다. 또 이 유칼립투스 나무가 주식이잖아요. 그런데 이 나무가 또 넓게 살 수 있는 지역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또 키우기가 힘들 수밖에 없고요.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코알라를 데리고 왔는데 이 코알라가 20시간, 22시간까지 잠만 자니까 사실상 교감할 시간도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, 듭니다. 그렇네요. 네, 네. 아쉽지만 귀여운 코알라를 오늘 이렇게 만나봐서 반가웠습니다. 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